상황 알아봤고요. 이제 유럽,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재 소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책을 내놨는데요. 이 장기 국채와 위험 자산을 매수하고 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기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본원 통화라는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환율과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금융 완화책은 금융시장의 그 조작 목표를 무담보 콜 이익물 금리에서 본원 통화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본원 통화는 교통비라든지 점심 식사와 같이 일본 안에서 쓰이는 현금에다가 일본은행의 그 당좌 예금을 합한 돈을 말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38조 엔 정도가 본원 통화가 됐는데요. 이 돈 중에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재테크를 하거나 대출을 위해서 수배의 그 신용이 창출이 됩니다. 이런 돈의 총량을 머니스토, 그러니까 광의 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요. 2월달 기준으로는 1,450조의 원이기 때문에 본원 통화의 11배의 그 통화 승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은 본원 통화를 연간 60에서 70조 엔씩 늘려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본원 통화가 270조 엔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돈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엔화로 거래되는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가격이 서서히 오른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현명한 소비자라면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엔 하락은 일본 기업과 가전, 자동차 등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을 보면 1엔이 하락할 때마다 도요타는 350억 엔, 그리고 닛산은 200억 엔, 혼다는 160억 엔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차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많은 수출 기업들은 일본의 그 엔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보죠. 오늘까지 좀 휴장인데요. 이슈를 좀 보면은요, 임금 인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만큼 인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이유까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은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 정도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13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임금 인상이 기준이 되는 곳이 그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인데요. 무려 11% 이상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원활은 29만 원 정도 발표되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연장 근로, 그리고 시간임금, 그리고 야근이라든지 특수노동에 대한 수당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받는 급여를 계산해보면 한 60만 원 선이 되는데요. 중국 전역에서는 60만 원 가지고는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는 70만 원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석유, 화학이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금융 쪽에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임금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임금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시진핑 새 지도부가 공무원들의 그 접대비인 상공비에 대한 근검 절약량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이런 쪽에서 판매되는 소매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고급 레스토랑의 매출도 전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4월과 5월 사이에 그 내수 자극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비스 산업 진흥책, 그리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가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소비를 늘려나가는 정책으로 지금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중국의 물가와 무역에 관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경기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신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연착륙 신호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식품과 가솔린 등 그 연료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2.5% 전후로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물가 억제 목표인 3.5%도 좀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요일 날에는 무역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1, 2월 달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수입은 수출의 그 선행 지표인 만큼 3월 달 수출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월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2.8%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수입은 7.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는 138억 달러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